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XLE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이미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봤던 그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토요타 크라운부터 시작된 헤버 헤드 타입의 독특한 디자인은 그릴이 헤드램프 안쪽까지 침범해 갖고 있는데 처음엔 약간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 직전 세대에 비해서 아주 많이 좋아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LED로 안개등도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꾸며주는 장식이 아니고 뒤쪽에 공기의 흐름하고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느낌들은 헤드램프뿐만 아니고 본닛 위의 주름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조금은 공격적이고 다이내믹한 느낌들을 조금 더 강조하려는 그런 디자인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차량 주변부를 화려하게 LED가 밝혀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어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뒤에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LED 조명이 생각보다 밝은 편이라서 풋램프도 배려가 별도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발 공간 그리고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앞쪽 도어는 열었을 때 퍼들램프가 굉장히 밝게 LED 타입으로 꼼꼼히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도 LED 조명은 차량을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손잡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조수석 쪽으로만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도 앞쪽에서 은근하게 비춰주고요. 뒤쪽에는 풋램프가 배치 안 돼 있지만 앞쪽은 풋램프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석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 좋고요. 레벨링은 5단계로 가능한데요. 지금 0레벨이고요. 한 단계씩 내려볼게요. 정확합니다. 이 단계마다의 각도 변화가 아주 정확하고요. 지금 5단계까지 내렸거든요. 한꺼번에 0레벨로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예전 차량의 상하향 등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런 차량들의 상하향 전환폭과 맞먹을 정도로 전환폭이 이 레벨링에 따라서 각도 조절 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LED로 안개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 등이 있는데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차 안에서 보면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거나 답답한 느낌들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이 이 색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태양광보다는 백색과 아주 밝은 백색에 가깝습니다. 폭보다는 직진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바깥쪽에선 받게 되고요. 헤드램프의 오토 모드는 토요타 차량들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좀 현실적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주변에 광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상향등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사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도 없고 이 정도면은 상향 켜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너무 이 민감도를 떨어뜨려 놨는지 이 같은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상향등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저는 토요타 계열 차량들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 모두 LED 구성입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에서는 조금은 복잡하고 약간은 어색했던 그런 선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유려하게 이 라인이 쭉 연결이 되면서도 공기 흐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만은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특히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이 디자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형미도 꽤 좋습니다. 휠은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습니다. 타이어는 235, 45, 18이고요. 앞쪽 휀다 측면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는 과감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의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돼서 안쪽에서 조금 더 넓은 개방감 가져갈 수가 있고요. F1의 공력을 실험하면서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에어로 핀도 앞쪽 그리고 뒤쪽에 테일라이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반짝이는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지붕 전체를 다 유리로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방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루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에 이렇게 엣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뒤에 트렁크 리드 부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체감이 좋고요. 여기에도 에어로핀이 적용이 되어 있죠.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오는 라인들, 그리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유려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공기의 흐름을 요소요소에서 잘 신경 쓴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일라이트 역시 앞쪽에 헤드해머 타입의 독특한 디자인을 연계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느낌들이 좋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닌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날렵한 느낌을 담아주니까 뒤에서 봤을 때 넓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요. 뒷표정은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운전석 아래쪽에 바닥을 향해서 싱글 타입으로 갖춰 놓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봉고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 그리고 캠리의 레터링, 하이브리드 배지 달려 있고요. 사실 엑셀이 프리미엄 정도 되면은 전동 트렁크 기대를 했었는데 수동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텐션이 있어서 올라는 가는데 전동은 아니고요. 위쪽에 수동으로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배치시켜 놨습니다. 안쪽에 마감 보시면 꼼꼼하게 잘 돼 있는데요. 저 위쪽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측면에 공간이 제법 깊게 파여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을 넓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위쪽에 조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여기에 게스리프트가 있어가지고 텐션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게끔 해줍니다. 바닥재도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펑크스리 킷 그리고 약간의 공구류들 짜임새 있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판도 안 보이게 마무리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손잡이 잡고 잡아당기면 트렁크 살짝만 잡아당겨도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 고급형 모델이면은 조금 다르게 고급스럽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있고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딱 적당한 듯 싶고요. 완전히 무거운 느낌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불안하거나 불편한 그런 느낌은 또 드는 게 아닙니다. 실내는 블랙이나 그레이 원톤이 아니고 밝은 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으면은 블랙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컬러가 되게 보기에 예쁘거든요. 아늑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훨씬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유지보수 측면 세차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시트 오염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여튼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유리 면적 굉장히 넓고 가운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든든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부터 보면 여기에 재질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죽 느낌을 아주 잘 살려줬고요. 이렇게 쭉 라인이 연결되면서 도어 캐치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좋습니다. 일체감이 있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일반 모델은 아마 메모리가 없을 거고요.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시트 메모리 2개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돼 있고요. 맵 포켓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도도 그렇고요. 위쪽에 플레이트 상단의 금속 재질 그리고 캠리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아닌 점이 저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랑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기본기 안장도 폭신하고 몸을 잘 잡아줬고요. 등받이 보시면 날개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마치 일체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쿠션감이 폭신폭신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쳐줬고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인데 완만하게 일직선을 그리고 있어서 앞쪽으로 조금 내려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느낌 없고 암레스트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돼 있고요. 풋레스트가 조금 독특하게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데 막상 앉아서 운행을 해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어백은 총 8개로 알고 있는데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이 되고, 여기에 기능 스위치가 많은데 라브4 신형에서 봤던 고 배열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도 0레벨에서 5레벨까지 가능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트렁크가 전동이 안 됐다라는 점, 그리고 바깥쪽에서 푸시 타입으로 주유구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토요타 차량들은 여기서 버튼식을 되게 고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벤트 끝부분에 이런 패턴 같은 것도 고급스럽고 마감도 되게 좋습니다. 잡소리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이질적인 소재들이 모이는데 어색한 느낌이 없죠. 스티어링 휠은 최근 나온 토요타 차량들 뭐 라브4나 크라운에서 봤던 그 느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 홈이 조금 파여 있는데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죽 처리로 마감을 했으면 진짜 고급스러웠을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초기 시동 시에는 EV 모드가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정숙합니다. HUD는 다양한 정보들 잘 담아주고 있고 폰트라든가 해상도 같은 것도 좋고요. 네, 지금 엔진이 작동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방향지시 등 소리, 그리고 안쪽에 메뉴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정 가운데 위치시켜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맵을 안쪽에 연동시켜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요타가 되게 다양한 옵션들을 한국 시장에 잘 선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그리고 볼륨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명령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토요타에서는 DRCC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 인포테인먼트 모드를 요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패들 시프트도 구성이 되어 있고 스틱 타입 스위치가 언뜻 봐서도 어색하지 않고 또 오래 봐도 질리지 않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 중심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메인 디스플레이 큼직해졌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타 차량들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한 모습이고요. 전화 연결,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만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 그리고 편히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행 정보, 뭐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플로어도 볼 수가 있고요. U+ 드라이브도 선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OTA도 지원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투명하게 보여주거든요. 후진할 때도 그렇고 전진을 하더라도 바닥 상황이 어떤지를 시원하게 보여주니까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토요타가 시장 리드를 잘해주고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JBL 프리미엄이고요. 스피커가 9개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특히 중음하고 고음의 찰랑찰랑한 느낌하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저음에서 조금만 좀 단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끌기 기능이 일단 블루투스로 미디어 연결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장치 컨트롤은 이렇게 딱 보면서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오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렉서스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죠.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석에 가깝게 배치 좋고요. 요게 되게 패턴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요 마무리가 에어벤트 마무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단자가 3개 있는데요. 입력 단자 하나, 충전 단자 2개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쪽에도 공간이 좀 괜찮고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거 사용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기어 노브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P에서 R&D까지 한 번에 가고
꺾어서 S 모드,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토홀드랑 EV 모드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꼼꼼하게 잘 갖춰뒀고요. 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할 때 지금 중간에 변경된다는 이 알림 그래픽은 되게 좋은데 막상 선택하고 나면 별 반응이 없어요. 요것도 전환되는 알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픽이 괜찮은데 전환되고 나가지고의 그래픽의 변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레스트 굉장히 편했고요. 공간 되게 넓어요. 마무리도 잘 돼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합니다. 조수석 수납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공간이 되게 넉넉합니다.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데 스피커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아마 6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재질 괜찮고 선바이저는 크기 적당하고요. 클립은 요 바깥쪽에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커버랑 LED 조명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조명은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웃 슬라이딩 방식의 썬루프는 뒤쪽에 이너 커튼까지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저기서부터 닫는데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해서 시야 좋은 편이고요. 디지털 미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또렷하고 일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조절할 수가 있고 뒤틀림도 조정할 수가 있고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ECM을 킬 건지 끌 건지 자동으로 밝기 조절하는 부분들도 선택 가능하고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이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광각 처리, 특히나 한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광각 처리를 해줘서 사각지대 시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괜찮고요. 유리는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수동이지만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뒀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 적용이 됩니다. 앞쪽하고 디자인 마찬가지로 이 부분 되게 깔끔하죠. 맵포켓은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이 더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 턱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고 에어벤트 부분에서 좌석까지의 거리가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제일 하단 부분까지의 높이도 확보가 돼 있고요. 시트는 얇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앉아보면 착자감이 괜찮았습니다. ISFIX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제 체형에 잘 맞았고 헤드룸 공간도 여유 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여기에 이 컨트롤 스위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지금 가능한데 요 정도 당겨 볼게요. 네, 요것도 되고 선쉐이드도 전동 선쉐이드도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고급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는 3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때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 온오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파워부터 이 트래킹하고 볼륨 컨트롤하는 기능들 갖춰놨고요.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여기서 펼쳐서 쓸 수 있는데 텐션이 있어서 잡소리 같은 거 많지 않았습니다. 승하차도 공간이 넉넉해서 되게 편안하고요. 무릎 공간의 여유도 좋습니다. 주먹 2개 반 3개까지도 여유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꼼꼼하게 아주 잘 갖춰줬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나니까 촌스럽거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자기한 구성의 공조장치 컨트롤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처음에 딱 탔을 때도 익숙한 느낌, 그리고 오래되더라도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전 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올라설 때 내려올 때의 매끈한 느낌이 좋고요. 승차감의 이 기준은 개인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저도 이제 완전히 물렁물렁하고 막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그런 승차감보다는 조금 쫀쫀한, 그렇다고 하드한 쪽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차의 승차감은 제 성향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막 알루미늄 이 서스펜션에 관련된 부속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거나 현가 질량이 현격하게 낮거나 막 이런 세팅도 아닌데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승차감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캠리 하이브리드 신형, 요 18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이 차량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선호하는 승차감입니다. 5세대 그 THS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약자죠. 5세대로 넘어오면서 열 관리를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기존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을 타보면 이 냉간시에, 지금도 영하 2도거든요. 냉간시에 열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열이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체감상 뭐 적게는 1, 2km, 많게는 한 2km, 3km, 3km 이상도 간헐적으로 연비가 확 떨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에 와서는 5세대 THS에 와서는 냉간시에도 연비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제가 체감할 정도로 확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턴 해보면은 2차선 반, 3차선 거의 꽉 찰 정도로 돌아 나가는데 차량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 회전 반경이 적은 차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차 비교를 할 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량 크기나 이제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 경쟁을 보면 국내 차로는 K5나 소나타 정도거든요. 그랜저가 아니고 아제라가 아니고. 근데 이 차 지금 가격대가 4천만 원대, 지금 XL이 제가 시승하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은 5천만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5천만 원대 넘어서면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랜저나 뭐 K8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비교해야 될지는 조금 애매함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상적인 부분은 실내 리뷰 때 제가 언급드렸는데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암레스트 위에 리모컨 컨트롤이 꽤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리어 선쉐이드부터 뭐 등받이 각도 조절,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세그먼트를 달리하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7.1km고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17.5,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는 16.7인데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특별히 막 초고속 주행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18km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초고속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계속 타고 있는데도 18km 이상이 나왔고요. 평상시 제 운전 스타일로 약간의 시내 주행과 교외 주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20km는 넘어갑니다. 20km, 21km 연비 어렵지 않고요. 사실 이 정도면 근데 전기차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유비 압박 때문에 아니면 경차나 디젤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 중형 세단에서 어떻게 타더라도 18km 이상 넘죠. 그리고 최저 연비는 제가 봤던 거는 16.2였어요. 16.2 밑으로는 시승 4일 동안 진행하면서 내려가지 않았고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저는 17.9에서 18.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제 초고속 주행이냐 일반적인 고속도로 뭐 80에서 120 그 사이 크루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19.8에서 20.6 요 사이 왔다 갔다 했고, 에코 모드에 정말 연비 신경 쓴다 그러면 19, 20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간시에도 이전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느꼈던 그 연비 저하는 이제는 안 느껴집니다.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는 이유는 개방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벨트 라인이 되게 낮게 세팅이 되어 있고 유리 면적이 넓어서 앞좌석에 앉으면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이 좋고요. 플래그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으로 인해서 유리가 끝까지 이렇게 쭉 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 공간들이 일반적인 고정 방식의 아웃사이드 미러였으면 막히는데 그게 이렇게 탁 트여 있으니까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럼버 서포트가 4A가 아니고 2A인데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 자체가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럼버 서포트 2A지만 이 밀어주는 위치가 그 역시도 제 체형에서는 잘 맞아서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착자감, 오래 앉아 있어도 이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배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고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 주행 조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회생제동의 이 부하 같은 것들도 꽤나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안 달고 또 이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를 지정을 하고, 예, 지금 배터리 잔량 때문에 EV 모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EV 모드로만도 이 주행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보면은 직렬이냐 뭐 병렬이냐 직병렬이냐, 물론 이 차는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병렬, 뭐 투모터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병렬의 장점들을 앞세우고 있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추세는 이 직병렬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간단해요. 예전에는 전기 모터가 그냥 뭐 구동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돌려서 충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직렬의 형태냐, 아니면 전기 모터 하나로 충전하고 주행을 같이 하느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담당하는 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네레이터 역할을 하는 모터가 각각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직병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감안을 해보면 직병렬이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CVT 미션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동 모드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마치 이 아주 매끈한 변속감을 갖고 있는 그냥 자동기어, CVT가 아니고 일반 형태의 자동기어 느낌도 비슷하게 내주고요. 또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의 다이내믹한 느낌들도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줬죠. 이전 세대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이렇게 가다가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우웅하고 소리는 비슷한데 지금 조금 더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차가 이 소리에 비해서는 잘 안 나갔는데, 이제는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좋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다이내믹함,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도 느낌이지만 전기 모터 출력도 약 한 15, 16마력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애킨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직렬 4기통 2.5리터 엔진의 이 매끈한 회전 질감이냐, 토크 밴드 자체가 약간 변화가 있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무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일보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우웅 소리만 나고 차가 안 나가고,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모터의 궁합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밸런스 측면에서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연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음 진동 측면, 그리고 이 파워를 당겨주는 부분, 이런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전부 다 고르게 발전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드 하이브리드 제가 시승하려고 준비하면서 해외 이 리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0W8? 전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0W8인데 이 차도 이 매뉴얼에 보면 0W8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 기사에 보면 경쟁사인 혼다 같은 경우는 0W4, 정말 극저점도의 엔진 오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0W8은 제가 아는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토요타가 유일한 것 같은데, 저점도의 이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 모터에서 내연기관,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의 전환이 훨씬 더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의 이 열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환,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 전기모터에서 전환, 그리고 이 차량의 전체적인 주행 질감 같은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가 매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정점을 아주 잘 맞춰가지고 그런 그 조합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초극저점도, 초저점도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겠죠. 도심 주행에서는 EV 모드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승차감도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이 개인 성향이 묻어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뭐 이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제 성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이었습니다. 부드러움과 이 쫀득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감은 꾸준하게 이어지는데요. 물론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 성향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를 느낄 정도면 정말 이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에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 차 전륜구동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서스펜션 쪽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참 단순하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서 달려보면 이중접합 차음률이 아니거든요. 공명음이나 풍절음을 놓고 봤을 때 공명음은 한 110km, 120km 이상 올라가야지 느껴지는데, 풍절음은 이렇게 훅훅 하고 횡풍이 있고 그러면은 한 85, 90 정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은 타이어 스펙이 그렇게까지 광폭은 아니다 보니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공명음, 풍절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 조금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타에서는 이 DRCC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단계마다의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격 유지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은 짧게 누르면 1단위씩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속도가 5단위씩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이 조향 보조도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아주 차선을 잘 유지해 줬고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스티어링에 잡아달라고 지금 나오는데 LTA라는 표현을 쓰죠. 요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한계보다는 지금 법제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추후에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지금 마이크에 담겼나 모르겠는데 횡풍이 좀 심해요 지금. 그러면 바람 소리가 풍절음이 요런 데서 제가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한 100에서 110 사이. 공명음 같은 것들은 크게 이렇게 막 증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저 같으면 등받이 각도 조절, 이 차 사실 뭐 오너 하시는 분이 많지 기사분을 두고 운행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러면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전동 같은 기능보다는 저는 이중접합 차음조리 앞뒤 유리에 뭐 앞쪽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훨씬 더 구성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합니다. 그렇다고 담력이 아주 강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가 차고 넘친다 라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국내의 완성차 브랜드의 요 비슷한 그 경쟁 모델들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다? 이게 약간 더 밀려서 불안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제동을 해준다. 아마 객관적인 수치에서도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제동 거리가. 근데 그게 막 그 불편하거나 불안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고요. 조금 부드럽다. 전 영역에서 좀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신의 한 수였는 게 승차감이 앞좌석 뒷좌석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뒤에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 되거든요. 뒤로 이렇게. 물론 좌석 슬라이딩까지 됐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러면 이제 차 등급이 안 맞으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서 훨씬 더 체감상 뒷좌석이 더 편한데?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면 이게 휘청하는 게 아니고 찐득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느낌이 롤하고 피칭을 놓고 보면 롤에 대한 제어도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승차감이면 롤하고 피칭에서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부드러움과 쫀득함, 단단함까지는 아니고요. 부드러움과 쫀득함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미세한 컨트롤까지도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연비는 16.7,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6이었던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리면서 측정을 하더라도 18km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내려가진 않았고 에코 모드 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에서 연비 주행을 했다. 무조건 20km 넘어갑니다. 날씨가 영하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20km 이상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최대치, 제가 눈으로 봤던 최대치는 22.2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을 때고, 참고로 공기압은 지금 37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겨울철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기압을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고요. 맵은 기본 아틀란 맵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국내 소비자분들의 인지도가 좀 있죠.
인터페이스도 편안하고 틱백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 잘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선호도가 좀 좋은데, 이 맵이 클러스터 안쪽에도 연동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HUD에도 길 설정을 하고 나면 그 주행 주요 경로를 요약된 정보로 표시를 해줍니다. 세 가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기에 좀 덜 익숙하신 분들도 거부감을 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토요타 차량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실내에선 안 보이는데 바깥쪽에서 보면 와이퍼 아래쪽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디아이서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주차를 했을 때 겨울철에 성에 뭐 끼거나 아니면 눈 와가지고 얼어붙을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빨리 녹여줘요. 그래서 외부에 주차를 했을 때는 이 디아이서 기능이 여기 있는데, 요거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눈을 더 빨리 치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죠. 알루미늄 이 서스펜션 부품이 대거 들어가 있거나 화려한 서스펜션이 아닌데 제가 묘하게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타입 MDPS도 한번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는 약간 무거워진 것 같아요. 약간 무게감이 들린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인데,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조작감이나 이 코너링에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서 확 가속을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 버팁니다. 그리고 R타입 MDPS가 좀 뭐라 그럴까요, 날카롭고 정교하다라는 느낌? 그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담아주고 있고요. 참고로 앞쪽에는 맥퍼서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같은 서스펜서 참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세팅의 노하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토요타 브랜드의 노하우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구성에 있어서는 워낙 좋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차가 잘 안 망가져서 바꾸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5천만 원대 초반에 이 가격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잣대가 돼서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내구성이나 연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는 차 같아요. 국도 구간에서도 크기라든가 승차감에 대한 이질감, 불편한 느낌들은 적습니다.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고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커버리지가 가능하지만, 이 정도면은 젊은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좀 범용성이 넓다, 그런 측면에서의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이 울렁울렁하고 막 파여 있고 금가 있고 그런데도 그 노면을 그렇게 많이 읽어드리지 않고요. 좀 전에 조금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완만하지만은 높이가 좀 있다고 해도 그런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 매끈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 TNGA 플랫폼 자체가 경량이면서도 강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서스펜션 세팅까지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를 잘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승차감이 전 승차감 너무 만족스럽고요. 연비도 물론 조금 놀랬고요. 왜냐면 10한 6, 7km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상회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좋은 승차감이 스트로크가 짧은 요런 그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그 앞에서 느꼈던 기분 좋은 질감하고는 사뭇 다른, 짧고 이렇게 뽀똑 솟아있는 어떤 차든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앞에서 워낙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런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잘 못 걸르나? 이런 느낌들도 간헐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네, 이상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XLE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